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도 토트넘은 남은 선수들로 선발을 꾸려서 벌리와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벤탄쿠르가 주장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팀의 주축 선수인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벤탄쿠르의 리더십이 어떻게 팀을 이끌어 나갈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골은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다이어의 이적 소식은 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가 미넨으로 이적한다면 이는 토트넘에게 새로운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귀환과 함께 팀의 전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페드로 포로의 골에 대해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골은 운이 따른 듯한 느낌이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운이 따르길 바란다는 그의 소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에서 우리는 페드로 포로가 팀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술과 운의 조화는 토트넘의 앞으로의 경기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드로 포로의 킥이 뛰어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순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로 포로의 세리머니하는 모습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죠. 그가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 골키퍼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경기가 78분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규 시간이 10여 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비수가 동료에게 패스를 하려는 순간 페드로 포로가 그 기회를 재빨리 알아채고 공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페드로 포로가 직접 드리블을 하면서 공격에 나섰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몰고 들어가다가 슈팅을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른발로 날린 슈팅은 정말 멋졌습니다. 그의 빠른 반응과 결정적인 슈팅은 팀에게 소중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팬들에게도 큰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토트넘 경기의 흥미로운 부분이자 페드로 포로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는 페드로 포로의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그의 슈팅은 탑 코너로 향하며 골키퍼조차 바라볼 수밖에 없는 완벽한 궤적을 그렸죠. 이것은 페드로 포로의 원더 골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일한 골이 바로 이 페드로 포로의 골이었습니다. 벌리는 후반에 몇 가지 아쉬운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전반 초반부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페드로 포로의 원더골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이전에 26개의 슈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의 결정력에 의문을 제기했었죠. 그러나 당시에도 팬들은 곧 골이 터질 거야라고 믿음을 보이며 페드로 포로를 지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호일이 골을 못 넣었을 때였고 최근에야 첫 골을 기록하며 포유를 했지만 페드로 포로 역시 한동안 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1798분의 출전 시간 끝에 FA컵 첫 경기에서 그의 첫 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첫 골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성과는 페드로 포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첫 골은 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그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공격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드로 포로의 성장과 함께 토트넘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골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감독 뱅상 콤파니는 상대 팀의 좋은 플레이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악수를 나누며 대단한 골이었다고 상대 선수들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경쟁적인 프리미어 리그의 환경 속에서도 스포츠맨십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시즌 초반 리즈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 리그의 다른 팀들과의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격차를 줄이며 경쟁력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팀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트넘과의 1-5 패배는 분명 아쉬운 결과였지만 콤파니 감독은 팀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며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태도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즈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상황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19위에 머물며 강등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하위인 셰필드와의 승점 차이가 겨우 2점에 불과한 상태로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즈의 선수들은 현재의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페드로 포로는 최근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과 발전은 팀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팀 샤드는 포로의 첫 경기 후 그를 향해 혹평을 가했습니다. Unbelievable, 즉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포로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포로와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리즈 유나이티드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릭 다이어가 바이어 뮌헨 이적에 대한 소식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수비 능력과 경기에서의 영향력은 그가 어떤 팀에서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죠. 바이어 뮌헨은 유럽 축구의 중심이자 매년 꾸준한 성과를 내는 강력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가 바이어 뮌헨으로 이적한다면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와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더욱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뮌헨의 철저한 전술적 접근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은 다이어의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 토트넘에서의 에릭 다이어의 빈자리는 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수비력과 경기 내 리더십은 토트넘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릭 다이어의 이적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바이어 뮌헨과 에릭 다이어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적 시장에서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곤 하지만 이번 이적이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죠. 토트넘은 드라구 이적을 추진하는 한편 세스와 반더베이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벤 데이비스의 햄스트링 부상은 팀의 큰 손실입니다. 토트넘의 수비진 중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러한 부상 문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수비진의 부상 문제와 함께 새로운 선수 영입으로 팀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드라구의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토트넘의 수비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벤 데이비스의 부상은 다른 수비수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팀의 전체적인 균형과 전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며 팀의 부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적용하여 팀의 성적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냉정한 상황 판단과 함께 강한 결단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이나 맨시티와 같은 팀들의 역동적인 축구 스타일에 맞서 토트넘의 수비진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이비에르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위험한 순간들에서 벤 데이비스가 무리하게 태클을 시도한 것이 부상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릭 다이어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예스라고 답하며 다이어가 빠져도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들의 이탈도 감독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에 있어서 에릭 다이어의 부재는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감독은 다이어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빠졌음을 밝혔고 이는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과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기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다이어의 부재가 단순히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전략이 한두 선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팀의 균형과 각 선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 아래 토트넘은 다이어와 같은 핵심 선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팀의 전체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인한 멘탈리티와 전술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과 전술적 선택이 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적 시장에서의 활약과 팀 내 선수들의 부상 관리는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 및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팬들은 팀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감독과 구단의 노력을 지켜보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장은 공격 라인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선수들이 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주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전술적 대응과 선수단의 깊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월 이적 시장의 동향도 토트넘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영입을 통해 팀의 구멍을 메우고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팀의 나머지 시즌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여러 변수로 가득 차 있으며 감독과 선수단의 대응이 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토트넘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는 상대 팀이 한 명이 퇴장당하는 상황에서도 울버햄튼이 1대1로 비기며 막판까지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울버햄튼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재경기에서 다시 한번 기량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벌리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FA컵 4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토너먼트에서의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결과로 팀의 깊이와 강인한 정신력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토트넘에게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경기들을 통해 토트넘은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이적 루머 속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은 앞으로의 경기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전략과 선수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활력소로 작용한 페드로 포로의 환상적인 골은 팬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팀에 큰 공백을 남겼지만 포로의 골은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뉴스의 끝입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